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복궁,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하루 2번 열리는 수문장 교대 의식은 직접 보면 더욱 인상에 남아요. 경복궁이 중국 자금성보다 25년 먼저 지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곳은 조선의 영빈관 경회루입니다. 경복궁 트레킹,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이번 경복궁 트레킹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4번 출구에서 시작했습니다. 광화문역 세종대로 사거리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고종 어극 40년 친경 기념 비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1902년에 세워진 이 비각은 조선의 26대 임금이며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인 고종 즉위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비석과 기념 비전이라는 보호 정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바라본 광화문 광장과 북악산은 도심 속에서도 시원한 경관을 제공합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우리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두 분의 영웅,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동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켜낸 굳건한 리더십과 용기로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깊은 자부심을 안겨주는 인물이에요. 분수 터널은 무더운 날씨에 잠시 더위를 식혀주는 공간이 되어주고 있어요. 세종문화회관은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종대왕은 과학, 예술, 문화,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업적은 훈민정음, 즉 한글의 창제입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지금도 한자나 이두로 글을 표현했을 것이라 생각하니 참 아찔한 마음이 듭니다. 한글이 있었기에 우리의 예술과 문화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태양과 달, 별의 위치를 측정하고 천체의 운행을 추적하는 세종대왕 때 장영실이 만든 혼천이라는 천문관측 기구입니다. 세종대왕 시절 세자인 문종이 고안하고 장영실이 제작하였다는 치국이에요. 당시 조선의 과학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산입니다. 세종대왕은 앙부일구라는 해시계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설치하여 백성들이 쉽게 시간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영침의 그림자 위치에 따라 가로 선 13개로 24절기를 측정했고 세로선은 눈금 하나가 15분씩 4개마다 있는 구분선으로 1시간을 측정했다고 해요. 광화문 광장에서는 서울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도심 명소를 여유있게 둘러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8층 옥상 정원 전망대에 오르면 경복궁과 광화문, 청와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풍경은 경복궁 내부에서 마주하는 모습과는 또 다른 인상을 줍니다. 오른쪽 숲속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있고 그 옆에 5층 탑 건물은 국립민속박물관이며 넓게 펼쳐진 건물들이 경복궁이고 북악산 아래 파란 지붕은 청와대 본관입니다. 앞쪽으로는 광화문, 인왕산 아래로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 전망대에는 경복궁의 사계절을 담은 사진이 전시되어 있어 계절마다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경복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고위 관료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정치와 행정을 논하던 의정부 자리예요. 광화문 앞 월대에서 바라본 광화문은 조선의 법궁 경복궁을 지키는 정문으로 광활한 빛이 널리 퍼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복원된 월대 앞에 다시 놓인 해태상은 머리에 뿔이 달린 상상의 동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관악산의 화기를 막아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월대의 가장 앞부분을 장식하는 이 소맷돌 한 쌍은 서수상으로 길상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사라졌던 이 서수상은 고 이병철 회장이 소장하여 호암미술관에 전시하던 것을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문화재청에 기증하여 지금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계단으로 기단을 쌓아 올린 광화문 앞 마당의 월대는 일제강점기에 훼손됐지만 100년 만에 복원되어 광화문의 품격을 더욱 높여주고 있네요. 광화문을 지나 경복궁 안으로 들어갑니다. 광화문 중앙의 임금 전용 어도 천장에는 쌍봉의 봉황 문양이 그려져 있어요. 동쪽 문의 천장에는 하마부도라는 뿔이 달린 황화의 용마가 그려져 있어요. 서쪽 문의 천장에는 낙기부서라는 거북이 그려져 있어 상징적인 의미를 더합니다. 광화문 안쪽 흑례문 앞 마당 전경이에요.
일제강점기 일본이 이 흥례문을 헐고 이 자리에 조선 총독부를 세워 경복궁을 꽉 막아 답답했었는데, 이 석조 건물을 허물고 흥례문을 보고 나니 이렇게 시원하게 경복궁과 북악산 그리고 인왕산이 다 보이네요. 이곳에서는 수문장 교대 의식이 매일 2차례 열려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취타대의 풍악 연주와 함께 교대하는 모습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해설되어 외국인 관람객에게도 좋은 경험이 됩니다. 실제 조선시대에도 교대 의식이 있었고, 야간에는 임금이 정한 암구호로 신분을 확인했다고 하네요. 수문장 교대 의식은 오전 10시, 오후 2시에 하고, 공개 훈련과 파수의식도 하니 시간은 영상을 참고하세요.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관람권을 구입했어요. 성인 기준 3,000원이며 65세 이상은 무료이고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관람 시간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한복을 입으신 분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흥례문을 통과하며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면 본격적인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흥례문을 통과하면 나오는 금천이 흐르는 영재교예요. 다리 아래에는 사악한 기운을 막는 4마리의 천록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천록이 혀를 내밀고 있는 모습에서 옛 어른들의 익살과 해악이 느껴졌습니다. 근정전으로 들어가는 근정문이에요. 근정문 동문인 일화문으로 문반 관료들이 출입하였다고 해요. 근정문 서문인 월화문으로 무반 관료들이 출입하였다고 해요. 근정문을 지나 근정전으로 걸어갔어요.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의 정전으로 팔짝 지붕 구조의 중층 건물이며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목조 건축물 중 하나로 국보 223호예요. 정도전이 설계하고 건설한 경복궁은 시경 주화편에 이미 술에 취하고 덕에 배불렀으니 군자 만년의 큰 경복일러라라는 식구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해요. 경복궁은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1395년에 완공한 궁궐이며 중국의 자금성을 본따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중국 명나라 영락제가 지은 자금성보다 25년 먼저 지어졌어요. 제 생각에는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와서 태조가 개경해서 한양으로 천도하며 경복궁을 건설한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 그 후 영락제도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하며 더 크게 자금성을 건설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정전 내부인데 바닥에는 흙을 네모 반듯하게 구운 방전을 깔아놓았어요. 이것은 소리를 증폭시켜 임금의 목소리가 멀리까지 전달되는 과학적 설계라고 해요. 어좌 뒤에는 해와 달, 소나무, 그리고 금강산, 요양산, 지리산, 백두산, 북한산을 상징하는 5봉우리의 산이 있고 하늘과 땅이 있는 이 병풍은 영구한 생명력과 자손만대 번창하라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1월 오악도예요. 천장에는 나무로 조각한 7개의 발가락을 가진 2마리의 황룡이 구름 사이에서 여의주를 희롱하고 있어요. 근정전에서 바라본 근정문이에요. 근정전 앞 마당에서 공식 행사가 열렸다고 해요. 드무라고 하는 방화수를 담는 용기인데 화마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놀라 도망가게 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는 상징적인 도구라고 합니다. 앞마당에는 팍석을 깔고 정일품부터 정구품까지 품계석을 배치하였으며 근정전에서 보면 우측 월화문으로 들어온 무신은 우측에, 좌측 일화문으로 들어온 문신은 좌측에 도열하였다고 해요. 근정전 앞 마당 3면에는 붉은 기둥의 폭도 끼린 회랑이 있는데 원래는 행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다양한 의식과 행사를 준비하는 업무 공간이라고 해요.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에서 경복궁을 두고 검이불루, 화이불치를 하였는데 이는 곧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은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라는 뜻으로 경복궁을 표현하기에 더없이 정확한 말입니다. 근정전 바로 뒤에 있는 사정문을 지나 사정전으로 들어갔어요. 사정전은 경복궁의 편전으로 평상시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나란히를 의논하는 집무실이에요. 이곳에서 매일 아침 오늘날의 국무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논의하는 모든 내용을 사관과 주서가 기록했다고 해요. 임금은 자기의 기록을 볼 수 없으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되었고
500년간 사관이 적은 글은 조선왕조실록으로, 주서가 적은 글은 승정원 일기로 남아 있어요.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기록들에 대하여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어요. 사정전 계단 옆에는 해시계인 앙부일구가 설치되어 있어 시간을 확인하며 회의를 진행한 것 같아요. 사정전 동쪽 건물로 가보았어요. 사정전 동쪽에는 만년 동안 봄이라는 만춘전이 있어요. 사정전이 온돌 구조가 아니라서 추운 겨울과 봄에는 온돌 구조인 이곳이 편전 역할을 하였다고 해요. 온돌방 내부 모습이에요. 사정전 서쪽 건물로 가보았어요. 사정전 서쪽에는 천년 동안 가을이라는 천추전이 있어요. 역시 가을과 겨울의 온돌 구조인 이곳에서 나랏일을 논의하였다고 해요. 온돌 구조인 만춘전과 천추전 뒤쪽에 설치된 굴뚝이에요. 사정전에서 바라본 강령전 지붕이에요. 용인 왕이 있는데 그 위에 다른 용을 세워 왕을 누르는 것이 불경하다고 용마루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요. 향호문을 지나 임금의 처소인 강령전으로 들어갔어요. 사정전이 나랏일을 돌보는 집무실이라면 강령전은 임금이 편안하게 쉬는 곳이에요. 편안하고 건강하다는 뜻의 강령전은 근정전처럼 월대를 설치하였고 이곳에서 왕실 가족의 잔치를 열기도 하였답니다. 강령전은 다양한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방은 서로 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통하게 하였고 마루 쪽의 문은 여름에는 들어 올려서 바람이 통하게 하였네요. 강령전 주위에는 왕실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연생전, 경성전, 연길당, 응지당 등이 배치되어 각종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왕비의 공간인 교태전입니다. 교태란 아양을 부리는 태도라는 뜻의 교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기운이 조화롭게 화합하여 만물이 생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태전의 지붕도 용마루가 없는 무량각이에요. 왕과 왕비의 침전인 만큼 용이 왕과 왕비의 잠자리를 방해하지 못하여 많은 자식을 낳으라는 의미라고 해요. 교태전의 후원인 아미사는 경회로 연못을 파면서 나온 흙으로 조성한 작은 동산입니다. 장대석으로 4개의 계단을 쌓고 각 단마다 화초와 나무를 심었고 도교의 성지인 아미산의 이름을 붙인 왕비의 후원입니다. 육각형으로 만든 주황색의 아름다운 아미산 굴뚝에는 장수를 상징하는 당초문이 있고 부귀를 상징하는 사군자와 화마와 악기를 막는 상서로운 짐승인 해태 등을 벽돌로 구워서 만들어 놓았네요. 조형미가 아름답고 궁궐 후원 장식의 백미로 평가받아 보물로 지정되었어요. 교태전 지붕 벽면의 장수를 상징하는 문양이에요. 함원전은 궁궐 안에서 불상을 모시고 불교 의식을 진행했던 공간으로 유교국가 조선에서 보기 드문 정각이에요. 교태전을 나와 경회루로 향했어요. 경회루는 연애를 하거나 외국의 사신을 접견하던 곳으로 오늘날의 청와대 영빈관과 같은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연못의 수면 위에 비친 경회루의 모습이 수중에도 궁궐이 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고종 때 화마로부터 경회루를 지켜달라고 청동용을 연못에 넣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1997년 연못 공사를 하려고 연못에 물을 빼니 실제로 청동용이 나와서 고궁박물관에 전시해 놓았어요.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 중인 경회루에서 출토한 실제 청동용이에요. 옆에서 바라본 경회루의 모습도 너무 아름답네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여기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며 연산군 때는 이곳에 흥청을 설치하고 팔도의 채홍사를 파견해 기생과 부녀자를 선발하여 연애를 하며 흥청망청하였다는 경회루입니다. 경회루 1층 지붕과 2층의 모습입니다. 경회루 앞에는 팔각형의 석조 기둥에 구멍을 뚫어 깃대를 꽂고 길을 달아 깃발이 휘날리는 정도로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측정했던 풍기대라는 기상 측정 장치도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경회로 연못 옆에 있는 나무 숲길입니다. 궁궐 한가운데 이렇게 한적하고 평화로운 길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도 이 길을 걸으면서 사색에 잠겨보세요. 경회로 뒤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이제 만시문을 지나 자경전으로 향했어요. 자경전 앞에 도착하니 넓은 마당이 펼쳐졌어요. 자경전의 회랑이 길게 이어져 있어요. 이제 만세문을 지나 자경전으로 향합니다. 고종이 대왕 대비인 신정왕후 조씨를 위해 건립한 자경전입니다. 자경이란 어머니가 복을 누린다는 뜻으로 임금의 효 사상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만세문 너머로 도시의 빌딩이 보이니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풍경이 오묘하게 어우러집니다. 자경전과 붙어있는 협경당이라는 부속 건물이에요. 자경전의 뒷마당이에요. 자경전 뒤뜰 담장 중앙에 설치된 십장생 굴뚝으로 해, 산, 구름, 바위, 소나무, 거북, 사슴, 학, 연꽃, 불로초 문양으로 장식된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독특한 궁궐 건축 양식으로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자경전을 나와 자선당으로 향했어요. 왕세자와 세자빈의 생활 공간인 자선당은 임금의 공간인 사정전 동쪽에 있다고 하여 동궁이라고 불렸어요. 태청 마루를 사이에 두고 좌우에 이런 침실이 배치되어 있어요. 자선당 마루에서 근정전이 보이네요. 지붕 위에 보이는 조각상은 삼장법사, 손오공, 첩팔계, 사오정 등 서유기에 등장하는 토우로 궁궐의 안전과 각종 재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찹상입니다. 이곳은 자선당 옆에 있는 비영각이에요. 비영각도 자선당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침실 대신에 공부방 형태로 꾸며져 있어요. 이곳에서 세자가 공부도 하고 정무를 보았다고 해요. 세자가 정무를 보던 계조당으로 향했어요. 이곳이 왕세자의 집무 공간인 계조당이에요. 최근에 복원을 하여 아직 단청도 칠하지 않았고 현판도 걸지 않았네요. 동궁을 나와 건천궁으로 향했어요. 건천궁은 고종이 경복궁 내부에 지은 또 다른 궁궐입니다. 고종이 흥선대원군의 섭정에서 벗어나 직접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 만든 궁궐이며 단청을 하지 않은 사대부 주택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장안당은 고종이 생활하던 사랑채 겸 침실입니다. 고종은 이곳에 아시아 최초로 발전소를 설립하고 미국 에디슨 주식회사에서 직원을 초빙하여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로 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고종은 여기를 집무실로 사용하였습니다. 장안당 대청 마루 집무실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건천궁은 소박한 한옥 양식으로 간결한 여백의 미를 느낄 수 있는 멋진 공간입니다. 담장 너머로 향원정이 살짝 보이네요. 매난 국죽 사군자 중 첫 번째 매화나무입니다. 매화는 겨울을 지나고 가장 일찍 꽃을 피우는 선비의 지조를 의미하는 나무예요. 장안당을 나와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함광문을 지나니 곤영합과 옥호루가 나오네요. 이곳은 명성황후의 침전인데 을미사변 때 일본인들에게 명성황후가 시해된 안타까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곤영합 뒷마당에 핀 해당화는 지난 역사의 아픔을 조용히 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건천궁을 나와 지복제로 향했어요. 고종이 서양 문물과 서적을 수집하던 서재로 옷과 같은 귀한 보배를 모은다는 뜻의 지복제예요. 고종이 1880년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4만여 건의 서적을 수집해 국제적인 시야를 넓힌 공간으로 이곳에서 외국의 공사 등을 접견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지복제를 나와 향원정으로 걸어갔어요.
이곳은 경복궁의 후원인 향원지와 향원정이 있는 곳입니다. 출입이 제한돼 들어갈 수 없지만 취향교를 건너 향원정 2층 누각에 올라 바깥 풍경을 바라보면 환상적인 풍광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향원지 연못에 비친 향원정 2층 정자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네요. 향원지 연못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에요. 연꽃의 향기가 은은하게 멀리 간다는 뜻으로 향원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요. 향원지에서 장고로 걸어갔어요. 이곳은 전국 8도의 장을 모아서 보관하는 장고예요. 궁궐 음식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장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 장고마마라는 상궁이 엄격하게 관리하였다고 하네요. 장고는 안전 문제로 상시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긴 셀카봉을 이용하여 카메라를 높이 올려 촬영하였습니다. 장고를 봤으니 임금의 수라상과 궁중의 잔치 음식을 준비하던 궁중 부엌인 내 소주방과 외소주방으로 향했어요. 내 소주방은 왕과 왕비의 수라상과 궁궐의 일상식을 만드는 곳으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특산물과 진귀한 재료로 조리했다고 해요. 궁궐의 연회 음식 등 잔치상을 준비하던 외소주방이에요. 내소주방과 외소주방 사이에 있는 공동으로 사용한 우물이에요. 배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네요. 오른쪽에 있는 온돌 구조의 건물은 대장금의 장금이와 같은 소주방에서 근무하는 상궁이나 나인들의 처소로 사용된 공간이에요. 백상문을 지나 후궁과 궁녀들의 숙소인 집경당으로 들어갔어요. 후궁들의 숙소이다 보니 왕비의 숙소인 교태전보다는 품격을 낮추어 지은 것 같네요. 집경당을 나와 경회로 뒤편 마당에서 바라본 풍경인데 인왕산과 북악산을 착용하여 경복궁의 정원이 한층 더 넓고 깊이 있게 확장된 느낌입니다. 경회로 앞에 있는 수정전입니다. 세종대왕 시절에는 이 자리에서 집현전이 운영되었고 한글이 창제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해요. 경복궁을 나가기 위하여 광화문으로 걸어갔어요. 경복궁을 한 바퀴 돌아보고 월대 앞에서 광화문을 바라보니 오랜 세월을 견뎌온 우리의 문화유산이라는 생각에 이 소중한 공간을 잘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더위도 식힐 겸 경복궁역 6번 출구 근처의 스타벅스에 가서 시원한 음료를 주문했어요.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창밖에 국립고궁박물관이 보이는 스타벅스에서 오늘의 경복궁 트레킹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광화문과 경복궁 트레킹 코스를 3D 맵과 사진으로 함께 둘러보시죠.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복궁은 우리나라 5대 궁궐 중 가장 먼저 건립된 조선의 법궁입니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트레킹을 시작할 수 있어서 접근이 참 좋아요. 광화문 광장에서는 위대한 영웅들의 흔적도 함께 만날 수 있었어요.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을 다녀온 듯한 하루였습니다. 경복궁은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 아름다움이 녹아있는 궁궐이에요. 정전인 근정전과 사정전, 강령전, 그리고 교태전도 웅장하고 품격이 있지만 경회루나 향원정, 그리고 아미산 굴뚝은 아름다움의 극치였어요. 여러분도 이 경복궁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부담없이 걸을 수 있는 참 좋은 힐링 코스예요. 가끔은 집을 벗어나 도심 속 자연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는 것, 그 자체로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이 됩니다. 편한 트레킹은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걷는 즐거움이 있는 한국의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를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시니어부터 중장년층, 여유로운 코스를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경사가 완만하고 경치 좋은 코스만을 엄선해 영상으로 담고 있어요. 오늘의 트레킹이 여러분께도 기분 좋은 시간으로 전해졌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전체 코스는 약 5km, 사진도 찍고 영상을 남기며 천천히 걷는데 약 2시간 51분이 걸렸고 고도차는 81m, 만보계 기준 7,900보를 걸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편안하고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를 소개해드릴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